이건 이제 보일러 석유 등유를 넣는 거죠. 보일러 등유를 넣는 것이고요. 이거는 물을 넣는 것이에요. 물을 넣을 때는 장축을 이렇게 열고 이런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이렇게 넣도록 해요. 등유가 그 보일러 기름이라. 보일러 등 난로.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로 같은 거. 난로 같은 석유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주의하셔야 할 건 물하고 등유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다. 절대 주의하세요. 물탱크에다가 등유를 넣잖아요. 물탱크에서 냄새가 오래 나요. 정말 빼기가 힘들어요. 막 빼서 막 세척해내야 되고 그러는데 많이 힘들어지니까 절대로 여기다가 등유를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다가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부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이거는 외부 전원. 평상시에 쓸 일은 없어요. 이거는 비상시에 쓰는 거예요. 안에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제가 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차량의 배터리로 충전된 배터리로 안에 있는 보일러, 펌프 이런 것들을 다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인버터라는 부품을 통해서 배터리의 12V를 안에 쓸 수 있는 220V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근데 그 기계란 게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목욕을 못하게 되면 비상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는 외부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밑에를 깔딱깔딱 누르도록 되어 있어요. 눌러서 밑에요. 안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치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0V를 저희가 이제 지급해드린 케이블 중에 220V 케이블이 있어요. 이 케이블을 반드시 여기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20V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요. 혹시라도 왜 높아치고 말씀드리냐면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다가 이런 데가 다 세로되어 있거든요. 금속이에요. 그러면 딱 닿으면 스파크 나면 차 안에 이슈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커지니까 여기를 꽂고 여기를 꽂아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동영상 촬영도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안에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또 따로 보내드리긴 할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자, 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오버스 밸브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자, 오버스 밸브의 목적은 뭐냐면 물이 여기서 넣다가 이 안으로 넘쳐버리잖아요. 가득 차면 넘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친 물이 여기를 다 들어가면 여기 밑에 히터라든지 전기 회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 넘치더라도 여기까지 다 찼을 때 이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오버스 밸브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오버스 밸브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서 물이 다 차면 밑으로 쫄쫄쫄 흘러버려요. 밑으로 막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다, 물론 물을 넣을 때는 물 게이지가 저기 있어요. 저기 보면 이쪽에 게이지가 있는 거 있죠? 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넣기도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딴 일도 하고 뭐 왔다 갔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뭐 오버스 밸브를 열어놨다가 물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물을 잠그고 오버스 밸브를 반드시 잠궈주세요. 이거 습관처럼 넣을 때는 열고 다 넣으면 잠그고. 왜냐면 열어놓은 채로 주행을 하면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탱크에 있는 물이 또 다 흘러버려요. 그러면 물이 밖으로 나와서 위험하기도 하고 인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운 물을 흘려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등유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이 게이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 확인하시면 넣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바닥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등유를 한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 보시면 물탱크를 가끔 명절 같은 때 한 일주일 정도 노트를 안 쓸 때는 물을 여기다 계속 채워놓으면 물이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물을 다 비워두셔야 되거든요. 물을 다 비울 때는 밑에 보면 배수 밸브가 있어요. 혹시 여기 밑에 보시나요? 배수 밸브는 물을 열어서 물을 다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배수 밸브를 열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물이 다 싹 빠져버립니다. 물탱크 비울 때 쓰면. 명절 같은 때마다.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휴가 기간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물통처럼 안 쓴다. 그럴 때 물을 다 빼놔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는 충전하는 선이에요. 이거는 매일 밤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충전기를 어떻게 꽂냐면 여기에서 자, 이거를 들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끼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살짝 안으로 밀어넣고요.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쑥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220V를 연장선 뭐 10V짜리 20V짜리 맞춰서 설문제공 하시는 거거든요. 사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으시면 돼요. 네, 자 이거를 왜 항상 꽂아놓는 게 좋냐? 첫 번째, 차에는 배터리가 3개가 달려 있어요. 그 배터리 3개가 차 시동에 의해서 제너레이터에도 충전이 다 안 돼요. 그러면 이 외부 충전을 통해서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충전해 줄 수 있도록. 또 이게 단순하게 충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차에는 시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충전 역할도 해주고 배터리가 항상 충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는 배터리가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 효율이 계속 떨어져요. 처음엔 100% 충전이 되다가 90%, 80%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 시택이라는 시스템이 그 안에서 그런 효율이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은 100%를 거의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배터리 수명만큼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를 꼭 그 충전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전하는 거는 시간은 보통 충전 시간은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완충하는 데는 6, 7시간 정도 보통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밤새 다 꽂아놓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360을 꽂아놓을수록 더 좋아요, 배터리한테는. 충전이 다 되면 딱 단락이 끊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오래 꽂아놓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을 닫을 때는 반드시 옆에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는 걸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아요. 그냥 여기서 또 쿵쿵 닫아버리다 보면 여기가 이제 많이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는 게 좋고요. 옆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캠핑카들의 문을 설명했는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옆에를 꼭 이렇게 걸어주세요. 바람 불어도 푹 이게 닫히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걸 꼭 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중 방충망 구조입니다. 겨울철에는 이중으로 방충망을 쓰시고 여름철에 더울 때는 이렇게 방충망을 사용하셔서 그다음에 여기는 뭐랄까? 네, 주유구이기도 하고 계단 역할을 해줍니다. 계단. 네. 이 열쇠는 제가 여기에 다 있고요. 이 열쇠는 지금 이 검은색이 좀 작은 거는 저희 차 대부분은 다 이걸로 다 열고 놨는데 이 캠핑카 문만 요걸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쇠가 지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한데 위에는 쓰지 마십시오. 위에를 잠그면 여기만 걸려서 잘못하면 뚝 부러져 버려요. 여기만 잠궈서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만 잠궈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잠기는 안전하게 잠기고 보일 거니까 여기만 쓰시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만 이 열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열쇠는 여기다가 보관해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시면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는 항상 물을 쓰시면 물을 비우셔야 돼요. 특히나 겨울철에 밤에는 물 쓰고 나면 옆에 밸브를 이렇게 열어서 물을 비우는 겁니다. 네. 남아있던 물인데도 흐르네요. 그리고 가끔씩 겨울철에 보면 물을 다 비워놓고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기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이제 역류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가 너무 추우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뜨거운 물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 담아서 이렇게 쭉쭉 뿌려주시면 그쪽이 풀려요. 이 볼밸브라는 게 동작을 해서 거기를 잠그고 열리고 하는데 그게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추우면. 그 다음에 하수구가 옆에 차랑 바로 옆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호스를 있으니까 이거를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 높이가 얼마요? 2m 90 정도. 2m 90. 타라구네 여기가 그지 지금. 네. 아 여기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뒤에는 이 리프트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올라가고 휠체어가 내려갈 때 이 리프트를 이용을 하는데, 리프트는 이렇게 요 안에 보시면 무선으로도 돼요. 유선으로도 있는데, 유선 리모컨이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그것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작은 상하 닫힘 열림 네 가지입니다. 자, 이 동작을 봐서 여기서 제가 리프트를 좀 움직이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난다. 네. 차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차 시동을 자, 이렇게 무선으로도 동작이 되고 유선으로도 돼요. 근데 유선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예. 유선이 동작을 안 해서 왜 그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리프트는 이렇게, 여기도 역시 동작은 네 가지입니다. 위, 아래, 닫힘, 열림. 화살표 방향을 보면 위쪽, 아래쪽, 닫히는 방향, 열리는 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모컨을, 무선 리모컨을 켤 때는 오른쪽에 ON이라고 써 있는 거를 2, 30초 정도 누르면 삐빅 하면서 이게 불이 들어와요. 이걸 보시면 되고, 끌 때는 오프라는 걸 누르면 되는데, 이거 안 누르셔도 그냥 1, 2분 정도 안 키면,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꺼지긴 합니다. 자, 리프트를 내릴 때는 이렇게 해서 다 한 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닿을 때까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바닥에 닿도록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닿도록 내리는 겁니다. 다 내리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올라가셨다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혹시라도, 물론 옆에서 손님 잡아주시긴 할 텐데 혹시라도 물려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다 올라가신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근데 이거를 닫을 때 이렇게 닫으면 딱 맞아요. 뒤꿈치로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들고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살짝 90도를 맞춘 다음에 이 리프트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올려서 어르신들을 여기까지 딱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쪽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내려가겠습니다. 열어놨을 때도 반드시 여기를 미스 옆에를 채워주십시오. 안전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기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조금만. 자,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목욕을 처음에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인버터라는 게 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버터가 켜져야 되고요. 자, 돼 있죠? 인버터가 켜진 상태에서 저 스위치를 이렇게 켜면 여기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펌프 보일러. 그러니까 인버터가 1번, 전원 스위치는 2번, 3번, 4번입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실내등, 환풍기는 그냥 편하게 껐다 켰다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이건 그냥 껐다 켰다 하셔도 돼요. 자, 환풍기를 켜야 여기 있는 환풍기가 동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꺼지 스톱 상태고, 왼쪽으로 한 번 돌리면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회전, 그러니까 내부 공기만 순환됩니다. 두 번 돌리면 문이 열린 상태에서 저기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출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놓고, 이걸 만약에 오른쪽으로 두 번을 누르면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든지
안에 있는 공기가 너무 습하고 막 덥고 그럴 때 공기를 좀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아까 왼쪽으로 돌려서 배출 모드를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신선한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들이고 이렇게 동작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환풍기를 할 때 약간 한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환풍기 여기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환풍기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멈추게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 이거를 환풍기를 끄실 때는 이걸로만 조절하지 말고 이거 반드시 스탑을 통해서 꺼진 상태에서 환풍기를 꺼주십시오. 네, 이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슬리딩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껐다 켰다 이렇게 틀었을 때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펌프를 켜고 지금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조금 내려놓고 문을 좀 열어서 자, 이거를 열어보시면 여기 보일러에는 등이 3개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첫 번째 런이 있고 펌프가 있고 체크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체크의 불이 빨간 불이 깜빡깜빡이면서 보일러 점화가 안 된다. 보일러가 안 켜질 때 여기가 이렇게 체크등이 들어와요. 점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이 리셋 버튼을 2번 누르십시오. 한 번 누르면 풀로 나왔다가 한 번 누르면 딱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체크등이 없어지면 다시 리셋을 해서 점화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점화가 계속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긴 하겠죠. 자, 보일러가 이거 저기가 됐을 때 지금 런이라고 써있는 게 불이 들어오면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순환 밸브예요. 여기 있는 거. 자, 물탱크에 있는 물을 데피고 싶어. 그럴 때는 순환 밸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탱크하고 밑에는 차오기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어준다. 순환 밸브를 열어준다. 그럴 때는 순환 밸브에 물이 순환이 되면서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자, 이 온도는 뭘 가리키느냐? 현재 40도씨는 설정 온도예요. 내가 온도를 40도씨까지 올리고 싶어 라고 하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현재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가 제가 순환 모드를 놓으니까 보일러가 데펴진 물이 물을 데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목욕 트럭에는 물탱크가 하나예요. 하나뿐인 물탱크에서 물을 순환을 시켜서 보일러에서 데펴진 물이 펌프가 순환을 시켜서 물탱크 물을 데펴주는 게 순환 모드예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겨울철에는 한 30도 정도, 여름철에는 한 20에서 25도 정도, 살짝 미지근할 정도로 데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이제 내가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물을 40도까지 다 데펴놔 버리잖아요. 뜨거워요. 여름철에는 찬물을 쓰고 싶어도 물탱크가 하나인데 물탱크의 온도가 다 데펴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찬물을 쓸 수가 없으니 찬물 들고 다니면서 막 섞어서 쓰거나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장 온도, 여름철에는 한 20에서 25도, 겨울철에는 3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환 밸브를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이 잠그면 더 이상 물탱크가 순환이 안 되니까 물이 이제 더 이상 뜨거워지진 않아요. 대신 밑으로 내려야 이 샤워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샤워기 있잖아요. 이 샤워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샤워기를 쓸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밸브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위에 있는 상태에 샤워기가 안 나옵니다. 밑으로 내리고 이 전에 이걸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자, 수전에 파란색으로 놓을 때 그냥 올리잖아요. 그러면 현재 물탱크 안에 있는 데펴진 온도 11도의 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이라고 해서 찬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물탱크는 하나고 이미 데펴진 물의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씩 올렸어요. 여기도 한 번 잠금 누르시기가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11도로 데펴진 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돌려놓았습니다. 뜨겁게. 자, 이거는 보일러가 순간 온수 방식에서 데펴진 물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제 김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풀 빼도 여기를 이렇게 제끼면 꺼집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여기 두 개를 다 같이 꺼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물을 안 데피고 그냥 뜨거운 물 쓰고 싶다 이것만 돌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는 온수 보일러거든요. 온수 보일러에 물을 계속 내가 받아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데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목욕탕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번만 목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목욕을 해야 되는데 온수 나오는 데가 시간이 걸린다, 데펴지는 데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장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뜨거운 물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손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이 정도면 조금 따뜻한 물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탱크에 관련돼서는요. 그 다음에 이 수전은 집에서 쓰시는 거랑 그냥 동일한데,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샤워기로 물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돌려놓으면 여기서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받고 싶거나 밑으로 물을 빼서 받고 싶을 때는 이걸 돌려서 주셔야 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압 밸브의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목표할 때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쓰실 거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 펌프는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끌 때는 반대로 4, 3, 2, 1인데 요거는 그냥 안 건드셔도 괜찮더라고요. 가끔 이거를 막 껐다 켰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놔두십시오. 놔두고 여기에서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오디오예요. 음악을 듣고 싶을 때나 라디오는 지역에 따라 잘 잡히는 데가 있고 안 잡히는 데가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는 잡히는 데가 있네요. 음악을 들 수 있고, 이건 이제 주파수를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작게 크게 조절할 수도 있고, 끄고 싶을 때는 이걸 또 역시 한 3, 4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여기 USB 메모리나 메모리 카드로도 음악을 저장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를 켜두은 상태에서야, 자, 인버터를 켜잖아요. 그러면 인버터에서 배터리에서 연결된 전기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일러, 펌프, 또 이쪽까지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버터를 켜둬요. 자, 인버터를 켜둔 상태에서 욕조를 움직일 때는 욕조 컨트롤 박스에는 반드시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를 안 켜잖아요. 그럼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와요. 전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은 머리 쪽에 올라가고, 경사지에서도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제 손을 보시면 절대로 이걸 손톱으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옆에 손 바닥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비닐로 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계속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얘가 딱 까져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습기나 물이 들어가면 100% 고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리모컨이 고장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움직일 때는 요 손 밑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찢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이쪽을 이렇게 제쳐요. 이렇게 제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쓱 이렇게 내리면,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어르신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제쳐놓으면 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단순히 뭐 이렇게, 이건 창문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옷걸이입니다. 사람이 잡는 손잡이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잡고 일어날 때는 여기랑 여기를 잡고 일어나는 거지, 여기는 잡고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걸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기는 여기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전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전기로 이 저기를 욕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드라이어나 이런 걸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평상시에는 안 나와요.
자, 이거는 외부 전원은 뭐냐? 좀 전에 제가 비상시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인버터라는 기계가 이 기계인데 이 기계가 고장났을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계가 고장나서 이거 불이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이거를 잠깐 제가 일단 떠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꽂고요.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외부 전원을 연결하면 이 안에 있는 전기를 또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여기다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전기. 외부 전기를 연결해야 그게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 연결돼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를 쓰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 하나에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 남는 곳 한 군데 쓰거나 양쪽에 남는 데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수납장이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펌프라는 게 안에 설비가 들어있는 공간인데 잘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쪽에 넣어있긴 한데 이거를 잠글 때는 반드시 위 아래가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잠겨 있으면 이게 가끔은 끊어져 버릴 수가 생겨서 이게 퉁퉁 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위아래 다 잠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히터를 작동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히터를 이렇게 켜두시면 됩니다. 한 칸에 5, 10, 15, 20, 25, 30, 35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히터를 켜뒀을 때 안에 불이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켜 있어야 정상 작동입니다. 만약에 깜빡이면 고장 신호니까 그때는 정확히 전화를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히터를 켜놓고 조금 지나면 여기 히터에서 이제 바람이 이제 나올 때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옷걸이가 있으니까 옷걸이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커튼봉이 있습니다. 커튼봉이 측면 사이드문에 되어 있고 옆에 뚜껑 도어에도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꼭 사이드 도어를 커튼을 치셔서 문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니까 옆에는 그 방충망을 쳐놓고 하시고 뒤쪽에는 사실 많이 더울 때는 대낮 같은 데는 문을 좀 열어놓고 싶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문을 다 개방을 하고 리프트를 쭉 올려요. 그러면 한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리프트를 받으면. 그러면 이 상태에다 여기다 이제 커튼이나 발만 내려서 문을 열어놓고 좀 일을 하시다고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쓴 물은 양쪽에 저 이렇게 앞뒤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모아진 물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목욕이 끝나면 반드시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게 빠져 어떤 경우는 저게 빠져서 여기서 목욕한 물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저 물이 저기 꽂혀 있는 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바닥에 있는 물을 청소하고 나서 물을 뺄 때는 저걸 빼주셔야 물이 더 원활하게 빠집니다. 자, 저기 히터에서 지금 가동이 돼 있죠.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그냥 지금 이거는 수동 켜지 않고 그냥 켜는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상시 낮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밤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파 방지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이거를 겨울철에는 시동을 딱 주차할 때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를 반드시 연결하십시오. 충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차량의 경유가 절반 이상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이 히터는 차량의 경유통에 이렇게 연료 노즐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차량 경유로 밤새도록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유가 부족하면 중간에 꺼져버리면 이게 동파가 되잖아요. 동파가 된다는 게 이 통이 어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일러나 펌프 안에 들어있던 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파 방지를 위해서 겨울철에는 반드시 경유를 절반 이상 채워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히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돼요. 전기를 이용해서 시동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먹는 전기가 아닌데 밤새도록 켜졌다가 이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추워지면 또 켜졌다가 껐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충전기는 꼭 꽂혀 있게. 그러면 전기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기 꼭 꽂아 놓으시고 경유가 절반 이상 있는 걸 확인하시고 이거를 켜놓으십시오. 이해되셨죠? 그 부분만 관리 설정을 꼭 주의해서 해주시면 중요한 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일러의 펌프, 이 물탱크 작동 원리. 물탱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밸브를 통해서 물을 온도를 데펴놓거나 또 이걸 내리건 이 순환 밸브를 내려서 샤워기에 물이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물탱크에 있는 물을 좀 더 뜨겁게 만들어서 뜨거운 온수를 만들고 싶다 그때는 이걸 조정해서 물을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이온 온수를 쓸 수 있게 한다. 이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또 하나는 물성 히터, 물성 히터를 쓰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탱크는 하나이기 때문에 경유 탱크를 같이 쓰기 때문에 차량 경유를 앞에서 보면 게이지 있잖아요. 운전석에도 보면 그 게이지의 한 절반 정도 차이는 거 확인 꼭 해달라. 충전기 꼭 꺼내달라.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나가서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요.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지금 정신 없습니다. 네. 천천히 해야죠 이제.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다 했어요. 사용을 다 하고 이거를 닫을 때는 이렇게 문 닫고, 문 닫을 때도 그냥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쿵 이렇게 던져 닫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꼭 이렇게 밀어주시는 걸 좀 습관화해 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프트를 닫아야 되잖아요. 닫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눕혀서 닫으면 안 돼요. 절대로. 리프트를 닫을 때는 아까 삑 소리가 납니다. 다시 터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꺼져서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놔두는 휠체를 내리시려면 밑에까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 내려서 어르신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닫을 때는 살짝만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정도만 올린 상태에서 그냥 닫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접혀지면서 올라갑니다. 접혀지면서 올라가서 끝에까지 꾹 누르고 있지 마시고 끝에 앞에는 그냥 살짝. 왜냐면 이게 지금 유압의 힘으로 이게 600kg까지 버티는 힘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이게 계속 차를 밀어주면 차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가능하면 올라왔을 때는 깔짝깔짝 하니까 여기가 딱 닫도록. 제가 왜 절대로 여기에서 그냥 닫아주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닿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을, 이 경칩 부분을 닿으면 이게 밀어서 차가 나중에 안 닿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 부분을 보면 여기가 다 까져요. 페이지가.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문이 틀어집니다. 문이 틀어지니까 여기 닿지 않도록 이 사이를 꼭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선으로도 돼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무선으로 되는 거 확인했고 유선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리모컨에는 이렇게 커버가 있고요. 네, 목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